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일본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95년 일본의 GDP는 미국 GDP의 70%가 넘게 됩니다. 1인당 GDP는 일본이 앞선 상태였고요. 하지만 1985년에 있었던 프라자 합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빠져듭니다. 국력 차원에서 보면 1인당 GDP보다 총 GDP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곤 합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7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먼저 소비시장 규모가 다르죠. 즉 중국은 수출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14억이라는 소비 시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1인당 GDP가 낮다 보니 소비 규모는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는 일본보다는 낮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입니다. 일본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국방을 의지하고 있었죠. 중국은 독립적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죠. 그럼 중국은 미국의 끈질긴 방위 공작을 뚫고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패스트 팔로우 전략과 선두로 치고 나가는 것은 같은 전략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미국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죠. 삼성이 일본의 가전업체들을 따라갈 때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개념,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새로운 접근으로 지금까지 없던 개념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이 인공지능에서 치고 나간다는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자율주행도 그중 하나고요.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만든 개념도 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것을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럼 중국은 창조적 역량이 떨어지는 걸까요? 중국 역사를 퐁당퐁당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족, 한 번은 북방민족들이 왕조를 만듭니다. 청나라는 여진족이었고요. 명나라는 한족, 원나라는 몽고, 송나라는 한족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선비족이었고요. 화약, 종이, 나침반들을 처음 만들어낸 나라는 중원을 지배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세계 최초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부터는 미국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죠. 유럽은 15세기로 접어들면서 대항해 시대를 엽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대서양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물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나갔던 건 아닙니다. 우연히 작용하죠. 오스만 투르크가 강성해지자 지중해 서남아시아를 통하는 무역로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항로는 새로운 문명과의 조우를 초래합니다. 중원은 어땠을까요? 원나라를 제외하고 중원을 지배한 나라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초원, 몽고죠. 그리고 추위가 경계를 이룹니다. 서쪽으로는 광활한 사막이 버티고 있고요. 서남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와의 경계를 만듭니다. 나머지는 바다고요.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열던 15세기 명나라도 바다로 나갔습니다. 황관, 정화가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심지어 아프리카 등지도 방문을 하죠. 그런데 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위대한 명나라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깃발부대 여행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저 찍고 온 거죠. 미국은 인종 샐러드라고 불리웁니다. 아니, 다양한 문화의 교차로가 되어주고 있죠. 현재 우리가 알만한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들의 다수는 이민자이거나 이민 2세들입니다. 아니, 미국은 시작부터 이민자들이 캐리를 했죠. 중국은 어떨까요? 그런데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내부로부터의 유출도 제법 있고요. 물론 일본의 폐쇄성에 비하면 덜하지만 미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죠. 정치 시스템도 그렇죠. 소프트
파워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고 일본은 일당 독재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잘했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본성은 개방적이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본능으로 보여지죠.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돌기로 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미국도 자발적으로 개방을 한 건 아닙니다. 중국도 비자발적으로 개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첫 개방도 비자발적이었다 할 수 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역시 자발적인 개항이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망주로 은퇴하고 많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넘쳐납니다. 과연 중국은 다문화를 포용해야만 할 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주자가 있을 때 홈런은 말로 홈런이지만 아닐 때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솔로 홈런이기도 하거든요. 자원도 많고 땅도 넓은 호주. 그런데 조금 늦게 개발되죠. 미국보다요. 유럽과 멀었다는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환경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유럽 강대국들이 스스로 패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준비가 미국에 비해 덜 되어 있었죠. 미국은 패권을 쥐고 있던 유럽이 자중질환에 빠졌을 때 그들을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초래한 화폐 위기를 닉슨 쇼크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죠. 윤전기를 돌려 찍어내는 화폐로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하면서 패권을 더 강화시키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기회의 문은 그리 오래 열려 있지 않을 겁니다.